안녕하세요. 지인노무법인의 강경희 팀장입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건설업 실무자님들의 한숨소리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미소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건설사업장의 확정 및 계산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방법에 앞서 건설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체계 및 보험 가입자에 대해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정 및 신고하는 자진신고 사업장입니다. 신고해야 할 보험료는 전년도에 납부했던 계산보험료를 확정하는 확정보험료, 당해년도 예상보험료인 계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 주셔야 하고요. 확정보험료의 경우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산보험료는 4분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일시납으로 하는 경우 3%의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이고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10%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신고는 하였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5%의 연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지 가산금 10%를 부과받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업의 보험 가입자는 원도급 사업자이며 보험료 납부 의무 또한 원도급 사업자에게 있지만 하도급 사업자가 원도급사로부터 고용 또는 산재보험을 승인받았다면 해당 승인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사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을 승인받았다면 고용보험만 납부, 산재보험을 승인받았다면 산재보험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고용산재 모두 승인받았다면 고용산재보험 모두를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주공사는 외주노무 비율인 29%를 적용하여 외주노무비를 산정해 주시면 되고 외주공사가 아닌 노무도급 또는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받은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수총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총액 기준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오니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험료 산정 시 보면서 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장은 본사와 건설 현장 이렇게 두 개의 관리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 고용산재, 건설 현장의 고용산재 이렇게 총 4개의 보수총액을 산정해 주셔야 하고요. 보수총액 산정 시 본사는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건설 현장은 공사원가명세서를 참고하여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사의 산재보수총액 기준은 내근직 보수이고 고용보수총액 기준은 내근직 보수,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사 고용보수총액 산정 시에는 하도급 현장에서 근로한 본사 소속 현장직의 보수는 제외가 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하고요. 건설 현장의 산재보수총액 기준은 원도급 또는 산재 승인 현장에서 근무한 정규직, 일용직 보수, 외주공사비,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수총액 산정 시 외주공사비와 장비 사용료는 외주노무 비율 29%를 적용하여 산정을 해 주셔야 하고요.
조금 전에 산재보수총액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빠져있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농어제공자의 산재보수총액이 빠져있죠. 농어제공자의 산재보험은 적용되는 산재요율이 다르고 앞으로 설명드릴 보험료 산정 방법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 헷갈릴 수 있다 보니 농어제공자의 산재보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 현장의 고용보수 총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고용보수 총액 기준은 원도급 및 고용승인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보수, 외주 공사비의 29%를 적용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 고용보수 총액 산정 시 농어제공자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농어제공자의 고용보험은 매월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으므로 확정 및 계산보험료 산정 시에는 제외해 주셔야 한다는 것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각 산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 보수들을 합산하여 총액을 구한 뒤 보험료율을 적용해 주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즉,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보험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료 산정이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각 보수들을 산정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즉, 문자로 표현된 보수 기준들을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본사 내근직 직원들의 보수는 급여 자료들을 통해 쉽게 산정할 수도 있겠지만 건설 현장의 경우는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문자로 표현된 건설 현장의 각 보수들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손쉽게 보수 총액을 구할 수 있고 보험료 산정 또한 매우 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건설 현장의 보수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현장별 원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안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장별 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별 원가 명세서라는 것은 재무제표상 공사 원가 명세서가 현장별로 정리된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장별 원가 명세서 기준 산정 방법은 이렇게 현장별로 정리된 원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별 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별로 원가 명세서가 있어야 하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원가 명세서상 모든 개정사항이 현장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일용직 임금이나 외주 공사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현장별로 정리된 상태에서 현장별 원가 명세서 산정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후 공단 지도 점검 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현장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험료를 산정하려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실 수 있는데 단계별로 정리를 해 나간다면 보다 수월하게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별 원가 명세서 기준 산정 방법 4단계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현장별 도급 구분이고요. 원도급 공사인지 승인 하도급 공사인지 미승인 하도급 공사인지를 가장 먼저 구분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원도급 현장은 고용 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승인 하도급 공사는 승인받은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승인 하도급 공사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단계는 기준 보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수 총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보수들이 개정 과목상 어떤 보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수 총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부 현장을 확인했고 보수 총액에 반영해야 하는 보수들도 확인을 했으니 보수 총액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험료를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산정한 보수 총액에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현장별 원가 명세서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단에는 각 현장명이 정리되어 있고 좌측에는 개정 항목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각 현장별로 도급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도급 구분을 하실 때 잘 모르시겠다면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접속 후 사업 개시 현황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원도급 현장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고용승인 현장은 고용보험료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미승인 하도급 현장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급 구분을 하였다면 두 번째 단계인 보수 총액에 반영해야 할 기준 보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수 총액에 반영해야 할 보수들로 현장 정규직, 일용직 보수, 장비 사용료, 외주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총액 산정 단계입니다. 보수 총액을 산정 시에는 전에 설명드린 문자로 표현된 보수 총액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재보험 보수 총액 기준은 원도급 및 산재 승인 현장에서 근무한 보수이고, 지인 아파트와 기린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네요. 그럼 산재 보수 총액에 반영해야 하는 기준 보수는 지인 아파트 및 기린 아파트에서 근무한 정규직, 일용직 보수, 장비 사용료, 외주 공사비가 되겠죠. 고용보험 보수 총액 기준은 원도급 및 고용 승인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보수, 외주 공사비가 되고요. 즉 지인 아파트, 기린 아파트, 대박 아파트, 로또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용직 보수 및 외주 공사비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외주 공사비와 장비 사용료는 보수 산정 시에는 29%를 적용하여 산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각 보수들을 합산하시면 보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인 보험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 총액을 구했다면 보험료 산정은 너무 쉽겠죠? 보수 총액에 각 보험료율을 적용해 주시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험료 산정 시 타 계정에 예를 들어 원재료비 계정 등 공사 및 임금성 보수가 있는 경우 해당 보수들을 발췌하여 보수총액 산정 시 반영하여 산정해 주셔야 하고요. 현장 정규직 고용보험은 본사로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장별 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현장별 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업장이시라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각 단계별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분비율 기준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분비율 산정 방법은 전체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의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만큼만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 총 공사 매출이 100억 중 원두급 공사 매출이 50억, 하도급 공사 매출이 50억이라면 전체 공사에 대한 원두급 비율 50%를 하도급 비율 50%를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보수총액 산정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원두급 비율인 50%만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이죠. 안분비율 기준 산정 방법은 현장별 원가 명세서 작성이 어렵다 보니 대다수의 건설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고요. 안분비율 기준 산정 방법도 단계별로 정리해 나가면 보다 수월하게 보험료를 산정하실 수 있는데요. 산정 방법은 총 5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별 도급 구분입니다. 현장별 도급 구분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의 구분을 말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 고용산재 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 적용해야 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세 번째로 기준 보수를 확인하고요. 보수총액에 반영해야 할 기준 보수들을 재무제표 중 공사 원가 명세서 상에 개정 항목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보수총액 산정입니다. 산정한 고용산재 보험 비율 기준을 보수에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험료 산정입니다. 산정된 보수총액에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을 합니다. 각 단계별로 짧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대입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별 도급 구분. 보시는 화면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중 공사수익금 개정 원장 내용인데요. 공사수익금 개정 원장은 연간 발생한 매출을 표기한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급 구분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연간 매출이 집계된 공사수익금 개정 원장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개정 원장을 보고 각 매출별로 원도급, 승인 하도급, 미승인 하도급과 같이 도급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원도급 현장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고용승인은 고용보험료를, 미승인 하도급 현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도급 구분을 하실 때에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신 후에 사업 개시 현황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도급 구분을 하여 각 도급별 매출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임대 수입이나 제품 판매 매출과 같은 비공사 매출은 전체 공사 매출에서 제외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비율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도급 현장은 고용산재보험을 모두 납부해야 하고 고용승인 현장은 고용보험만 납부를 해야 하므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비율을 각각 구해보면 산재보험 적용 비율은 35.47%,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82.84%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기준보수 확인입니다. 공사 원가 명세서상 보수 총액에 반영해야 할 기준 보수들을 확인합니다. 정규직 임금, 일용직 잡급, 외주 공사비,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수 총액에 반영해야 하는 보수 기준을 외우지 못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모한 보수총액 기준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죠. 네 번째 단계로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산정한 산재 및 고용 비율을 기준 보수에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외주 공사비 및 장비 사용료는 기준 보수 산정 시 29%를 적용해 주셔야 하고, 현장 정규직 고용 보수는 본사 고용 보험에 반영하여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산정한 보수 총액에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산정 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타 계정에 공사 및 임금성 보수가 있는 경우 누락되지 않게 발췌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수 총액 산정 시 제외되는 보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자 및 대표자의 동거 친족은 제외해 주시면 되지만 비동거 가족은 제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제외가 되는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이 취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가 아닌 등기 이사는 제외가 되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즉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형식적인 등기 이사의 경우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식대,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은 월 20만원 한도로 보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번째로 체류 자격이 E9, H2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만 제외가 되고, F4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모두가 제외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65세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가 제외됩니다. 여섯 번째로 국외 근로자는 월 500만원 한도로 보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수총액 및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사업장은 1년에 한 번 보험료 산정을 하다 보니 막상 산정하려고 하시면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보았다고 바로 산정을 하실 수 있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이해가 되실 때까지 몇 번씩 반복해서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 보수 총액 및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한 영상도 곧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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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